2013년 3월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가족이 모두 사라진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한 평범한 가정이 어떻게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한 이 글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실화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관계와 집착이 한 가정을 어떻게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야기는 초등학생이었던 한 남자의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낯선 중년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한 이 여자는 자신이 새로운 종교를 전파한다며 정중하게 가족들에게 가입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예의를 지키며 거절했지만 여자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3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찾아와 끈질기게 권유를 계속했습니다. 그 집요함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강한 성격이 아니어서 매번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여자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말들을 섞어가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아버지가 나서서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말이에요. 아버지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고 인근 파출소의 순경이 순찰을 늘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찰도 이런 종교적 강요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의 실종 후에도 그 여자는 더욱 대담하게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봐요, 제가 말한 대로 되었죠? 이제 믿으시겠어요? 당신들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머니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여자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남자와 누나, 남동생만 있었습니다. 새 아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마지막에 더욱 의미심장하고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다음에는 아버지가 계실 때 다시 오겠어요. 그때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여자가 떠난 후 누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남자는 계속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며 어머니가 빨리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나는 학교 선생님에게도 긴급히 연락해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당분간 학교를 일찍 끝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는 순경 아저씨와 담임 선생님이 번갈아가며 집에 와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의 사람들은 이 무거우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에 깊은 충격을 받으며 숨을 죽이고 다음 전개를 기다렸습니다. 댓글들에는 걱정과 동정,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일이 너무 바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한동안은 남자와 누나, 동생, 그리고 누나의 친절한 담임 선생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치 가족처럼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은 그 무서운 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행방은 완전히 오리무중이었고 경찰의 광범위한 수색과 수사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부터 시작해서 주변 수색, 인근 지역 탐문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끔찍한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슬프고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의 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 동생이 모두 와서 열심히 응원해 주었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은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누군가에 의해 활짝 열려 있었고 현관에서 집 안쪽으로 향하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지저분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을 보니 여러 명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집안의 소중한 재단과 불단이 파란색 테이프로 어지럽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당혹감에 떨었습니다. 누나는 온몸이 심하게 떨렸고 동생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와 아버지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지만 혹시 침입자들이 아직 집 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모두 한 곳에 모여 즉시 경찰에 긴급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해 집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며 현장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자의 운동회 당일 오후 집 앞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상한 검은색 승용차가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이웃의 중요한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차량 번호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상한 차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달 후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깊은 산속에서 어머니의 차갑게 식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남자는 잠시 온라인 게시판에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게시판 사람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며 천천히 해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약 15분 후 남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게시판에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도 행복한 내용 같은 건 전혀 없을 거예요 라는 절망적인 말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더욱 자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고 외진 산속이었고 어머니의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그 끈이 상당히 헐겁게 묶여 있어서 어머니 본인이 진심으로 빼려고 마음먹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을 정도의 느슨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자살이 아닌 명백한 타살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지만 어머니가 실종된 후 거의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던 바로 그 시기에 이번에는 누나에게 더욱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성폭력까지 당할 뻔했다가 다행히 지나가던 용감한 시민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범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그의 어머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왜 그 순간에 아무도 누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더 빨리 도움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깊은 원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후 누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지만 내면 깊숙이 받은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누나가 수면제를 대량으로 복용한 채 노란 거품을 토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겨져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누나는 결국 며칠 후 다시 한번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나의 슬프고 쓸쓸한 장례를 치른 후 정신적 충격이 극에 달한 아버지는 회사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조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학교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가족들의 재단 앞에서 소주병을 옆에 두고 술에 취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을 바라보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며 남은 동생과 함께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후 남자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고등학교에 무사히 입학했고 남은 동생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 직장에서 쌓은 전문 기술을 활용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어머니와 누나가 해오던 모든 집안일을 전담하게 되었고 동생에게만은 일반적인 중학생들처럼 건전한 부활동이나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잔혹한 운명은 이 불행한 가족을 다시 한 번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동생이 학교 정문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트럭에 치여 차량과 담장 사이에 끼이는 참혹하고 끔찍한 교통사고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운전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실수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 끝에 나중에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고 특별히 부탁받았다고 결국 자백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 결과 운전자에게 돈을 주고 범행을 의뢰한 사람이 바로 그 오래전부터 이 가족을 괴롭혀온 종교전도 여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여자는 결국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간곡히 말했는데도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은 이 가족이 너무나 밉고 증오스러웠다고 섬뜩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체불명의 전도 여자에게는 수많은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어떤 기존의 특정 종교단체에도 정식으로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기괴한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이 가족의 집에 무단 침입했던 것도 모두 이 여자 혼자만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남겨졌던 그 수많은 발자국들이 과연 이 여자 혼자만의 것일까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보폭을 분석해보면 분명히 여러 사람의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도 여자는 경찰의 치밀하고 지속적인 신문과 조사를 교묘하고 능숙하게 피해가며 끝까지 이 수상한 발자국 사건의 진상과 배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 거액의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출처나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어느 지역 출신인지, 가족은 있는지, 본명이 무엇인지 등 이 사람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완전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정체불명의 전도. 이 여자는 구치소에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을 일으켜 아무런 유언이나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한 채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원망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악몽 같은 일들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해방감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무서운 전도 여자가 죽자 정신적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아버지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사를 제안해왔습니다. 이사를 단 일주일 앞둔 목요일 밤, 남자와 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에 함께 갔습니다. 부자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목욕탕에서 돌아왔는데 집이 있는 골목 앞에 도착하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이고 참혹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집이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소방서의 전문적이고 정밀한 조사 결과 이것은 명백한 방화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건물의 잔해 곳곳에서 인위적으로 기름을 뿌린 뚜렷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제 범인을 찾아내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려던 아버지는 점점 심각하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동생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집에 함께 있다고 중얼거리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전처럼 그들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본인도 사실은 아버지와 똑같은 무서운 환각과 환청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철저히 무시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환상들을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도 아버지처럼 완전히 정신이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평범한 저녁 시간, 아, 간장이 다 떨어졌네. 누가 좀 사다 줄래? 라는 분명하고 생생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남자의 놀란 눈이 마주쳤고 둘 다 똑같은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응, 엄마 지금 내가 당장 사러 갈게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가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아무 말 없이 남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몇 초 후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내가 대체 무슨 끔찍한 짓을? 이라며 당황해하더니 그대로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더니 망설임 없이 그대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족이었던 아버지마저도 이 세상을 떠나고 남자 혼자만이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 속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묵묵히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혼자서 버텨내며 살아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시점에서 남자는 32세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남자의 작은 집에서는 아직도 그리운 모습을 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이 길고 고통스러운 글을 쓰게 된 진짜 이유가 자신의 소중했던 가족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영원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마지막에 밝혔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과연 진실인지 의심하는 사람들과 남자의 처절한 상황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나뉘어 치열한 논쟁과 격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끝까지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로 사람들의 온갖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하며 자신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확실한 생존 증명까지 여러 번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에 남자는 지금까지 제 길고 어두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글을 남기고 조용히 게시판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고통과는 반대로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따뜻한 응원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섬뜩한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완전한 거짓말이고 조작된 이야기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며 남자를 모독하자 그동안 조용히 있던 남자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정말로 무섭고 소름 끼치는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너에게 절대로 풀리지 않는 강력한 저주를 반드시 걸어주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똑똑히 기억해 두어라. 너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지옥 깊은 곳까지 끌고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해주겠다. 세상 어디에 있든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편안하고 간단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절대 꿈도 꾸지 마라. 단순한 종교전도 거부해서 시작되어 한 가족의 완전한 전멸로 끝난 이 참혹한 현실. 남자가 마지막에 남긴 저주의 말까지 포함해서 뒷맛조차 좋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싹한 공포와 잔혹함으로 가득 찬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 귀신이나 악령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광기와 집착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